초겨울 달이 깊은 강 위로 떠오르자 물결마다 은빛길이 생겼습니다. 강가의 작은 약방에는 아직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약초를 돌보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여인 을에는 바위 틈에 어린 버드나무를 지프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는 검은 멧돼지 한 마리가 물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멧돼지가 거칠다고 생각했지만 이 짐승은 숲의 뿌리와 샘이 흐르는 곳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을에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지만 사람의 말 아래 흐르는 마음과 아직 보이지 않는 다음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을목은 풀과 덩굴 같은 음의 나무이고 땅의 해수는 초겨울의 깊은 물과 숲속의 멧돼지를 품은 음의 물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12번째, 을의 일주를 겨울 강가의 등불을 지키는 한 여인의 긴 삶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을은 음목입니다. 큰 기둥보다 바람을 따라 휘면서도 빛을 향해 자라는 풀과 덩굴, 어린 버드나무에 비유합니다. 해는 겨울의 문을 여는 음수이며 바다로 이어지는 깊은 강과 모든 생명이 잠시 몸을 감추는 숲의 밤을 상징합니다. 물이 나무를 생하는 수생목의 관계에서 해수의 깊은 생각과 경험은 을목의 성장과 상상력을 돕습니다. 그래서 을에는 사람과 상황의 흐름을 섬세하게 읽고 막힌 곳에서도 다른 연결점을 찾으며 부드러운 방식으로 오래 버티는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린 나무의 뿌리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감정이 너무 넓어지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늦어지고 주변의 기분에 따라 내 방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을해의 첫 공부는 감수성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 가운데 지금 뿌리 내릴 작은 땅을 정하는 일입니다. 해수의 지장간은 일반적으로 임수와 갑목으로 봅니다. 을목을 기준으로 임수는 정인, 갑목은 겁재입니다. 정인은 안정적인 배움과 보호, 기록과 문서, 넉넉히 받아들이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겁재는 동료와 형제, 함께 움직이는 추진력과 경쟁, 자원을 나누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을의 안에는 깊이 배우는 힘과 사람을 통해 길을 넓히는 힘이 함께 있습니다. 혼자 읽은 책에서 끝나지 않고 친구와 생각을 나누며 새 방법을 만들 때 재능이 살아납니다. 상담과 교육, 연구와 글쓰기, 언어와 콘텐츠처럼 마음과 정보를 연결하는 일에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인의 보호가 익숙해지면 시작 전 확신을 오래 기다리고 겁재의 관계가 불안해지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비교 속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작은 결과물로 밖에 꺼내고 공동 작업의 역할과 몫을 미리 정할 때 을의 풍부한 내면은 세상과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어린 을에는 집안 어른이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물을 가져왔습니다. 친구가 괜찮다고 웃어도 눈가의 떨림을 보고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를 주워 작은 다리를 만들고 다친 새를 숨겨 돌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고운 아이라고 칭찬했지만 아이는 때로 남의 슬픔과 자신의 슬픔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피곤하면 내가 더 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친구들이 다투면 모두를 화해시키지 못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감수성이 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내가 느낀 마음은 소중하지만 모두 해결할 의무는 없다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상대가 원하는지 묻고 혼자 쉴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감과 책임을 분리해 줄 때 의뢰의 부드러움은 자신을 지우는 희생이 아니라 사람을 안전하게 이해하는 재능으로 자랍니다. 의뢰는 강가 약방에서 글과 약초를 배웠습니다. 스승이 병의 이름을 알려주면 그녀는 증상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집의 습기와 먹는 음식, 마음에 걸린 일을 함께 물었습니다. 서로 멀어 보이는 단서를 이어 새로운 원인을 찾는 데 능했습니다. 오래된 처방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왜 이 계절에 이 약초를 쓰는지 기록했고, 강의 지류처럼 여러 지식을 하나의 지도에 연결했습니다. 을해의 배움은 깊이 읽고 받아들인 뒤 자기 경험과 이어 붙일 때 자랍니다. 정인의 이해력은 넉넉하지만 생각만 쌓이면 지식이 물속에 잠깁니다. 배운 내용을 짧은 글, 수업, 상담 기록, 작은 실험으로 밖에 꺼내야 흐름이 생깁니다. 또한 모든 분야를 동시에 이해하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 완성할 한 가지 질문을 정하고 참고 자료와 마감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뢰는 그날부터 남의 지혜를 보관하는 사람에서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설명을 만드는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의뢰는 온화하고 유연하며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표현과 방법을 바꾸고 다른 의견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직관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겉으로 드러난 정보보다 배경과 맥락을 읽는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을해의 강점은 색에 밀어붙이지 않고도 사람과 생각을 연결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맞춰주는 능력이 높을수록 정작 자신의 욕구와 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열어두어 선택이 늦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의 결과물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의뢰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답보다 지금 필요한 한 사람과 한 가지 문제를 정합니다. 부탁을 들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일정과 마음의 여유를 확인합니다. 다정함의 선택과 마감을 더할 때 의뢰의 부드러움은 흐릿함이 아니라 오래 방향을 바꾸어가는 생명력이 됩니다. 의뢰는 관계에서 말의 내용만큼 말하지 못한 사정을 살핍니다. 낯선 모임에서도 외로운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놓습니다. 정인의 포용과 겁제의 동료성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관계에서 빛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안전한 사람이 되려 하면 나만의 안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버림받을까 걱정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읽느라 필요한 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돕고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직접 말하기보다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뢰에게 필요한 관계 기술은 공감 뒤에 경계를 한 문장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도울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함께할 일은 역할과 시간을 나누고 상대의 삶을 대신 책임지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은 혼자 사람을 끌어올리는 손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잡는 밧줄입니다. 그때 의뢰의 배려는 소모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연결이 됩니다. 사랑에서 의뢰는 빠른 열정보다 마음이 서서히 스며드는 관계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긴 대화와 작은 기억,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에서 깊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상대의 상처와 가능성을 함께 보고 오래 기다려 줄 수 있으며 둘만의 언어와 세계를 만드는 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능력이 크다고 관계의 모든 문제를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언젠가 달라질 가능성만 바라보며
현재의 불편함을 미루거나 필요한 요구를 말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직접 묻기보다 혼자 여러 의미를 만들고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랑은 상대의 감정을 깊이 느끼면서도 내 감정을 같은 무게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의뢰는 내가 바라는 행동과 지킬 수 없는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다림에도 시한이 있고 회복에는 두 사람의 행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작은 등불 두 개가 서로를 비출 때 사랑은 한 사람이 모두 태워주는 희생이 아니라 함께 길을 보는 온기가 됩니다. 어느 겨울밤, 큰 비와 녹은 눈이 한꺼번에 내려 강물이 마을 길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높은 돌다리로 몰렸지만 의뢰는 멧돼지가 얕은 물길을 찾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자란 덩굴 여러 가닥을 엮어 밧줄을 만들고 강에 등불을 띄워 안전한 길을 표시했습니다. 혼자 사람을 구하려 하지 않고 목수와 뱃사공, 약초꾼에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의 직관은 느낌에서 끝나지 않고 일정과 역할, 확인 가능한 행동으로 옮겨질 때 큰 힘이 됩니다. 상담과 교육, 연구, 의료와 돌봄, 글쓰기와 콘텐츠, 디자인과 서비스 기획처럼 사람의 필요와 정보를 연결하는 일에 강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살리려 하면 프로젝트의 범위가 끝없이 넓어지고 동료의 목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할 핵심 문제와 하지 않을 일을 먼저 적고 역할과 마감, 검토 기준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뢰의 섬세함은 좋은 의도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의뢰는 돈을 안정과 배움, 사람을 돕는 데 쓰려는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책과 교육, 건강과 경험처럼 내면의 성장을 돕는 지출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조용히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서도 눈앞의 가격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관계를 봅니다. 그러나 정과 신뢰만으로 금전 문제를 결정하면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빌려주거나 공동 작업에서 내 몫을 분명히 말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계획만 오래 세우고 실제 저축과 투자를 미루기도 합니다. 의뢰의 재물 관리에는 자동으로 쌓이는 안전자금, 배움과 도움을 위한 한도, 공동자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선의와 계약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문서로 남기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장치입니다. 물길에 둑이 있어야 필요한 곳까지 물이 닿듯 경계가 있을 때 의뢰의 관대함도 지속됩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 의뢰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두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약을 다리고 밤에는 편지를 쓰며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 위에 띄운 등불을 바라보다가 정작 자신의 집불이 꺼진 것을 알았습니다. 의뢰의 그림자는 과잉 공감, 결정 지연, 관계 의존, 현실을 직접 마주하기보다 상상과 배움 속으로 숨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의 감정이 내 하루를 모두 차지하고 완벽히 이해한 뒤 시작하려다 중요한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느끼는 것, 상대가 실제로 요청한 것,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는 시간과 회복하는 시간을 같은 일정에 넣고 선택지가 많을 때는 되돌릴 수 있는 작은 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깊은 물을 가진 사람도 모든 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그릇의 가장자리를 아는 것이 감수성을 잃는 일이 아니라 오래 맑게 흐르는 방법입니다. 을목에게 해수는 12운성으로 사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는 실제 죽음이나 불운을 단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생명의 흐름이 바깥 활동을 멈추고 안으로 접혀 씨앗과 기억을 남기는 전통적 단계명입니다. 을해에게는 끝난 경험을 깊이 소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가능성을 준비하는 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잘 쓰이면 지나간 일을 의미 있는 기록과 지혜로 정리하고 남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새로운 연결을 발견합니다. 불안정하면 끝내야 할 관계와 일을 붙잡거나 현실의 마감을 상실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의 성숙은 끝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더 하지 않을 일을 정하고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남기며 빈자리를 새로운 선택이 들어올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겨울 강가의 나무는 죽은 듯 보여도 뿌리 속의 봄을 준비합니다. 마무리는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해 힘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같은 을해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전체 명식에 따라 덩굴과 강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기운이 살아나 관계와 창작, 새로운 연결이 활발할 수 있지만 가지가 너무 퍼지지 않도록 우선순위와 마감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불이 물의 차가움을 덮이고 표현과 현실의 성과를 돕지만 감정과 체력이 과열되지 않도록 회복의 리듬을 살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기준과 압박 속에서 실력과 책임이 선명해질 수 있으나 지나친 비판 때문에 을목의 유연함이 꺾이지 않게 안전한 배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물과 나무의 통찰, 상상력이 깊어질 수 있지만 생각이 넘치고 현실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도록 작은 실행과 따뜻한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합과 충, 오행의 분포와 조후에 따라 정의는 지혜가 되기도 하고 의존이 되며 겁재는 협력이 되기도 하고 경쟁이 됩니다. 을의 두 글자만으로 사람을 단정하지 말고 전체 명식의 계절과 균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갑술과 을해가 함께 이루는 나붐은 산두화, 곧 산마루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나붐은 실제 성격을 결정하는 공식이라기보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알리는 불빛의 상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에 갑술이 산 정상에서 공적인 신호를 밝히는 봉화라면 을해는 깊은 물과 겨울 수반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안에 오래 품은 가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씨를 지키는 일과 혼자 모든 어둠을 밝히는 일은 다릅니다. 내 열정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지금 보여줄 때인지, 충분히 쉴 연료가 남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을해의 산두화는 큰 소리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불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한 사람이 강 건너 작은 빛을 보고 다시 방향을 잡게 하는 불입니다. 깊은 감수성 속에 현실의 작은 행동을 하나 켤 때 을해의 내면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세월이 흘러 을해의 머리에도 은빛이 섞였습니다. 첫눈이 녹기 시작한 어느 새벽, 그녀는 올해 돌봄 버드나무 가지와 빈 기록책을 젊은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검은 멧돼지는 햇볕이 드는 땅에 몸을 누였고 강 건너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덩굴다리와 등불이 이어졌습니다. 을해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지는 희기 때문에 살아남지만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 잊지 않아야 다시 잎을 낸다. 을해, 하늘의 을목과 땅의 해수. 부드러운 덩굴과 깊은 겨울 강이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공감과 포용, 깊은 학습과 직관,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유연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과잉 공감, 결정 지연, 관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습관과 현실을 미루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글자는 사람을 약하거나 우유부단한 한 모습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깊이 느낀 것을 자신을 지우지 않으면서 누군가 건널 길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1주론 12번째 이야기 의뢰였습니다.